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본공사에 앞서 안인 양식장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식장 지붕에 사용된 성면 철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강릉고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결승전이 열린 서울까지 원정 응원을 간 시민들은 뜨거운 목소리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시내버스 춘천시민버스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선 7기 영월군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성면을 철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철거하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는 작업 매뉴얼을 준수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양식장 밀집 지역. 지난 3월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성면 해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를 담당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성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된 성면 잔해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보양 작업도 하지 않은 채 포대에 담아 작업장 내 이동이나 반출 시 성면 분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성면을 담은 포대를 다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환경단체가 2차 밀봉 작업 전 사진을 촬영한 뒤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철거 현장에 오염된 작업복을 갈아입는 위생설비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면 철거 담당 업체는 위생설비에 해당하는 샤워실은 물탱크 차량과 천막 설치로 대체했으며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규를 지키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면법에 위배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시공사를 성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성면 불법 처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협동조합 시내버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춘천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17일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가 춘천 시민버스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춘천 녹색 시민협동조합이 춘천 지역 시내버스 업체를 인수한 지 반년 만입니다. 시민협동조합은 지난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15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중교통회사를 인수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협동조합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맡게 되고 수익금은 회사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회사는 시민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흑자가 나면 녹색협동조합이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죠. 우리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춘천시 녹색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자금을 쓰게 되죠.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잦은 파업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는 땅끝까지 떨어진 상황. 여기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버스 관련 민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급정거나 급출발로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많이 불편하고 이제 넘어질 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넘어지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춘천시는 오는 9월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 노선과 벽지 노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뚝 떨어진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에 버스가 주된 대중교통 이용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60년 만에 시민버스로 다시 시동을 걸은 춘천 지역 시내버스. 이름처럼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오죽헌 주변에 국립국악원 강릉분원을 유치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주 단원이 없는 국내 최초 자립형 국악원을 유치해 그동안 지적돼 온 국악원 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원들을 건별로 작품 중심으로 해서 상설 공연을 주말 상설 공연이라든가 여름 최성수기에 상설 고품격 공연들을 하게 되면 입장료만으로도 충분히 유지 운영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과 관련해 강릉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7일 동해안 산불 피해민들에게 국민성금 2차분 220억 7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주택과 중소상공인 피해자 876세대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두 세대에는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배분되며 주택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져 총 2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의 아름다운 도전 얘긴데요. 강릉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대회인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장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과 동문, 재학생, 지역사회의 열정은 그 어느 경기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줄고에게 18년 만에 전국 승리를 거둡니다. 하전했고 3루수 잡아서 1루에 길게 1루에서 아웃. 우측으로 날아가는데요. 우익수 처리하면서 서울 목동야구장에 강릉고 교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2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강릉고. 우승에 대한 열정은 선수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뜨거웠습니다. 재학생부터 전국 각지의 강릉고 동문회 등 1,200여 명이 야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교야구의 열정,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찬 서울 목동구장은 마치 강릉고 홈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응원 열기는 경기 내내 계속됩니다. 이게 47년 만에 강고가 우승에 도전하는 건데 너무 흥분되고 오늘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강고 화이팅! 12년의 한을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승할 겁니다. 강고 화이팅! 하지만 수원 유신고와의 결승전은 아쉬운 패배. 올해 전국 최강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는 경기 초반부터 강릉고를 밀어붙였고 강릉고의 공격은 상대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무엇보다 에이스인 2학년 김진욱이 부산 개성고와 준결승을 치르며 투구수 제한으로 결승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확실히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이 준우승으로 인해서 남은 대통령배랑 남은 대회를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 선택을 믿었고 그 다음에 다른 투수를 맡기 때문에 이골 경기 임했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대회의 모든 과정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동문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꼭 우승할 거로 믿습니다. 강릉고가 이처럼 선전한 건 고교 야구계의 명장으로 불리는 최재호 감독의 공이 가장 큽니다. 서울 덕수고, 신일고 등을 지휘하며 전국대회에서 8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가지고 2016년부터 강릉고 야구부를 단련시켰습니다. 특히 강릉고는 등록 선수 34명 중 강원도 출신이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신이 다양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강릉의 유학원 학생들이 원팀으로 뭉친 겁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돌풍을 예고하더니 이번 청룡기 토너먼트에서는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와 인천 제물포고를 연속 콜드게임으로 누르고 준결승에서도 명문 부산 개성고에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눈에 띄는 유망주를 발굴한 점도 이번 대회의 큰 수확입니다. 9득점을 낸 3학년 홍종표가 최다 득점상을, 좌완 에이스 2학년 김진욱이 감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야구 불모지로 불리던 강원도. 이번 대회는 강원 야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아마 강원도에서도 아마 이렇게 결승적으로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또 우리 애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또 의외로 그 강원 시민이 전부 다 함께 같이 하는 합의장이 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고는 청룡기 준우승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경기 승패를 떠나 지역 야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줬는데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계기로 강원도 야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되게 호응이 넘치고 활기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강도 잔치날입니다. 분명 있겠고요. 홍주일고에게 18년 만에 전국 승리를 거둡니다. 예. 3루수 잡아서 1루에 길게 1루에서 아웃.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서 도내 지자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화된 문화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영월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영월군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영월군이 꼽은 첫 번째 성과는 바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입니다.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해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허가 업무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 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직원 직급별 워크숍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국민 권익위의 내부 청렴도 평가가 1년 만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영월군은 특화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변 저류지를 중심으로 동서강 정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룡포와 영월읍, 장릉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릉과 청룡포 사이에 1,500억을 들인 공원 형태의 저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찾아올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7월 현재 영월군 인구는 3만 9천여 명,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명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영월군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우리마을 119 아이 돌봄터를 운영하는 등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정책들이 지역의 활기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았습니다. 영월 상동광산 재개발이나 한옥마을 조성 등 폐광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영월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복지 대책이 아니라 영월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그 부분이 우리 영월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천과 지금 청정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영월 다른 데서 아주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강원 남중부 내륙 거점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영월군.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3년에 지역에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돌보는 우리 동네 마을관리소 1호점이 17일 원주의 대표적인 구도심 원인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연계 진행합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을 임대한 뒤 리모델링했고 비용 6천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했습니다. 마을관리소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랑방의 역할을 하며 2호, 3호가 마을관리소는 4년 동안 밥상공동체가 운영하며 동네 사랑방과 간단한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 초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을 원주시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80여 개 점포가 있는 중앙시장 나동을 매입해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시장 나동 건물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번영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 건물 조성 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매입 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흐리겠고 강원 남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약하게 장맛비가,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22도, 강릉 23도 등이 되겠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서 지역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춘천과 원주 33도, 강릉 3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오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일요일과 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